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한 의제, 자, 치열한 논란, 감론 속에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음이죠. 이게 불확실성 제거. 이쯤 되면 테슬라 간밤에 일단 3.5% 빠졌거든요. 본장에서. 좀 회복하길 바랬는데 무덤덤합니다. 영민 매니저. 네. 테슬라의 시총이 1조 5천억 달러인데 1조를 머스크에게 내준다. 네. 약간 좀 시장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기대감이 이 보상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계속 이제 테슬라의 수장으로 이제 붙들어 두느냐 마느냐 이제 그걸 이제 결정하는 이제 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한 방에 그냥 1조 달러를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부터 최대 이제 8조 5천억 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그 모든 조건 한 열 몇 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조건들이. 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이제 1조 달러 정도 규모로 이제 주식 보상을 이제 해준다. 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이제 시가총액과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이제 AI 시장에 새로운 어떤 기업으로 좀 탈바꿈을 시켜 놓으면 그때 돼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뭐 오늘 또 워낙 또 AI에 대한 뭐 뜨거운 또 논쟁들이 또 있었고, 엔비디아도 하락하고 또 젠슨항 CEO가 결국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의 승리는 중국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쏟아내다 보니까 전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도 이 이제 보상한 패키지가 어쨌든 주총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리고 이미 뭐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15%가 넘으니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였나요? 우리는 반대한다 그랬지만 그 지분율이 1%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조금은 또 뜨뜻미지근한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하면 아 그래 또 그동안에 맞습니다. 또 머스크가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게요, 투자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또 그렇지가 않죠. 결과적으로 얘가 1,400조를 이 사람이 가져간다.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2차 전지 좀 불씨를 태웠는데 지금 프리마켓도 보면 2차 전지의 낙폭이 AI 못지않게 어쩌면 AI 쪽 반도체보다 더 큽니다. 오늘 1조 달러 이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 이 통과 딜 2차 전지 쪽과 테슬라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거의 뭐 부도 위기에 있을 2018년에도 그때도 일론 머스크의 이제 보상안이 있었었는데 통과되고 나서 주가를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던 이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1조 달러를 한 번에 주는 건 아니고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이 잘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10번에 넘는 이제 어떤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번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일스톤이 중간중간 유입이 되는 형식이고 옵션이 있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8조 5조 달러 정도 수준의 어떤 이제 수준으로 시가총액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붙들어 놨고, 특히나 이번에 보상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XAI나 뭐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스페이스X 다른 이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테슬라에는 약간은 좀 이제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보상안이 통과 안 되면 일론 머스크가 떠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5% 찬성으로 이번에 보상안이 통과됐던 만큼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로보택시와 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사업을 더욱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국내의 로봇과 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저는 훈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단기적으로는 이제 세론성의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도 이제 보상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폴리마켓에서 95%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약간 세로운 성격과 전반적인 이제 투시 마카와 또 AI 거품론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 일론 머스크가 했던 주요 발언들을 보면은 네바다와 플로리다 그리고 애리조나에 지금 로보택시 진출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 올해 말에는 지금 오스틴 로보택시 안전운전수 옆에 이제 보조석에 타잖아요.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할 예정이고 사이버캡이라고 이제 로보택시 전용 택시 핸들과 지금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 2026년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생산하겠다고 공식적 오피셜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젠3 차세대 로봇이 내년부터 양산을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저 프리모토 공장에서 연간 이제 100만 대 생산 목표로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이제 AI5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AI4보다 성능이 거의 50배 이상 성능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AI6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테슬라 이제 자체 칩은 팩토리, 자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팩토리도 건설 중이다라고 좀 밝혔고 실제로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양산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신규 리튬 정제 공장을 50기가와트씩 캐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또 에너지 사업을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을 때는 결국 뭐 2차 전지와 국내 이제 로봇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됐고 실제로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사실 로봇이 제일 세게 10월 달에 큰 시세가 분출됐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AI 된 거품론이 다시 한번 또 재구박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제 좀 시장이 안정을 찾고 나서는 결국 2차 전지와 에너지 사업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한다면 국내 로봇 섹터와 2차 전지 기업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로봇과 2차 전지 낙폭이 좀 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 맞습니다. 불확실성 제거로 안 보고 좀 화를 내는 것 같거든요.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FA 대박 터트린 선수가 막 못하면 맞습니다. 네? 저도 좀 요번에 그랬는데 화가 나죠. 또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 2차 전지 오늘 좀 네. 저가 매수를 해볼까요? 만약 조정이 되면? 근데 일단 뭐 로봇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이제 약세를 좀 이거니까. 보여주고 있는 네. 모습이고 사실 뭐 이제 AI 거품론이 사실 그냥 그건 명분인 거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워낙 과열권에 좀 진입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최근에 B2 물량도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또 건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또 슬픈 얘기지만 건강한 조정도 또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로봇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의 어떤 차익 매물은 지금 이제 필수 불가결인 상황이라서 결국에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네. 바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고 나서 좀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저는 로봇과 2차 전지는 결국 이제 모든 테크 기업들과 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육성 정책에 나와주고 있고 또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바이오가 지금 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한 6%, 그러니까 총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50조 정도인데 지금 알테오젠 30조잖아요. 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가 한 35%,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가 또 30에서 35%예요.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가 15에서 20%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 하나만 올라간다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와 로봇이 같이 상승해 줘야지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괴리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는 바이오 그리고 또 2차 전지 로봇은 시장의 안정과 또 그리고 코스피의 어떤 괴리를 맞추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으로요. 이걸 하나 보고 일발을 가야 되는데 영민 매니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주세요. 네네. 왜냐면은 오늘 뭐 AI도 흔들렸고 기술주도 뭐 테슬라 때문에 뭐 2차 전지 흔들린다고 하는데 원전주가 실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낙폭이 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금 프리마켓에도 이게 그렇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미국 정부하고 대규모 이제 또 계약까지 그렇죠. 했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네.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 또 고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제법 좀 강하게 이제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기대치를 뭐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스터빈 쪽에 대한 이제 공급 이슈. 최근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xAI에 대해 또 가스터빈 또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이제 동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시장 중에 대만과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미국 증시에 같이 이제 동조화돼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단에서도 수소 쪽과 이제 원전 쪽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원 초반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4개월 이상 이제 행보를 거쳤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거의 뭐 10만 원 근처까지 가는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고 다시 이제 되눌림 조정이 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인 저점을 좀 따져보면은 한 7만 4천 원대 정도 수준이 단기적인 이제 저점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직전 저점 요 수준에서 이제 방어가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제 어저께 젠슨항 CEO 이제 발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젠슨항 CEO의 발언의 의도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AI 전쟁 패권 전쟁의 승리가 결국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엔비디아 칩을 다시 중국에 공급을 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놔야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번 이제 입맛 네. 들이면 네. 이걸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네. 계속 이제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게 만들어놔야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오히려 이제 그 발언 자체가 시장의 이제 불안 심리를 이제 가중시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빠진 거고 특히 이제 젠슨항 CEO가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이 패권 전쟁에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낸 근거가 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중국은 지금 전력을 중국 공산당에서 공짜로 다 기업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칩에 대한 이제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생성형 AI라든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국에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AI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라든지 집중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에너지 패권 전쟁으로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여전히 SMR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AI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전력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규모 원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SMR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종목들이 전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 SMR 관련된 종목들은 뭐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 있다. 그래서 7만 4천 원대 전후가 이제 지지가 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9만 원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진짜 대전투는 SK 하이닉스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약간 중급 정도의 이 전투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종목이에요. 진짜 많이 붙어가지고요. 네. 여기도 지금 외인 팔고 개인이 받아내고 있어서 지금 큰 전투는 하이닉스,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두산 에너빌리티여가지고 부디 이번 전쟁에서 우리 개인들이 두 종목 모두에서 좀 승리를 거두기를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기술주들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일발 찾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분노 매니저 일발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특히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섹터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 시 좀 매수를 해놓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좀 시장이 좀 차분해지고 다시 또 안정을 찾으면은 결국 4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결국 뭐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화장품과 이제 뷰티 쪽은 4분기에 이제 매출 성장에 거의 뭐 담보가 되어 있고 사실 계절적 성수기에도 진입하기도 했고 네. 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11월 달에는 또 중국의 광군제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의 가장 대장 중의 대장인 APR을 오늘 오랜만에 한번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지금 지지분이나 시장 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결국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미 뭐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 뭐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3,85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가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6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253% 영업이익 급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는 결국 APR에 결국 이제 매직
메디큐브, 이제 홈 디바이스의 어떤 판매량이 지금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에이프릴 또 스킨 쪽에 이제 뷰티 제품들도 판매량이 정말 폭증하면서 사실 APR이 국내 좀 화장품과 뷰티 쪽에서 시가총액 1등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바로 이제 숫자로 또 그리고 매출로 바로 지금 직결되고 있는 게 결국 AP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매출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 80%가 지금 해외 매출이다 보니까 매출이 3,859억인데 3,099억이 해외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데 점점점 이제 국내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국내가 20%총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30% 그리고 기타 지역이 22% 그리고 일본이 12, 중국이 한 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골고루 어떤 데 특히 의존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20% 내외에서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 APR의 성장성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이 빠르게 급증한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가 이제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6%가 급증했고 기타 지역도 동체적으로 300% 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정말로 가파르다. 그래서 특히 화장품 뷰티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0% 성장이 나와줘서 정말 말도 못하는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근데 3분기는 또 계절적 비수기였기도 했고 미국의 어떤 관세 영향에서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는 4분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어떤 광군제 지금 바로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연말에 또 판매량도 급증하고 실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들어온 시기가 9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0월부터이니까 4분기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서의 어떤 메디큐프의 어떤 판매량 이런 것들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3분기의 비수기임과 관세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 이상의 어떤 폭증이 나왔다라는 거는 4분기에는 거의 매출이 거의 담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뒤숭숭하고 또 차익 실현의 욕구가 더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차분해지고 다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다시 한번 성적표가 나왔을 때는 APR이 또 가장 빠르게 화장품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또 시진핑도 또 이제 중국 내에서 K-팝 가수들의 어떤 공연을 긍정적으로 끄덕였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건 결국 끄덕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끄덕였어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 한국과 중국 간의 한알령 해제와 또 그리고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올라가는 게 결국 화장품 섹터고 그 안에서 가장 실적으로 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거의 19% 가까운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화장품 섹터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고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현 시점에선 APR이 가장 이제 대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미국의 오프라인 매출까지도 지금 진출을 했대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지금 20에서 3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존 내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스킨케어 부분에서 지금 APR의 스킨이 2위 그리고 틱톡샵에서는 스킨케어 2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까지 내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의 실적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좀 시장이 뒤숭숭할 때는 결국 믿을 건 실적이다.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인 APR을 오늘 타피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오늘 일발 APR이었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탑픽도 맞습니다. APR. 네. 이제 3분기 실적 같죠. 4분기 실적은 이건 뭐 담보돼 그냥 있다. 담보가 돼 있는 지금 중국인들 이렇게 올리브영 가 보면은 막 그 맞습니다. 딜을 엄청 많이 해서 막 깎아주고 살래 말래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 메디큐브 쪽을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 포인트를 해주셨고요. 가격 쪽에 볼까요? 가격 전략은 지금 이제 프리에서 한 1.7% 정도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딱 그냥 예.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28만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전 직전 고점이 27만 9,500원이었는데요. 직전 고점을 충분히 결국 시간 문제지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28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았고 손절 라인대는 19만 9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APR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뭐 거품, 뭐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영민 매니저 지금 어떤 트렌드가 나오고 있냐면 AI 거품은 일단 아니다고 판정이 나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어제 얘기했던 AI 과잉 지출 우려가 나오다가 간밤에는 이제 이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빼먹는다. 맞습니다. 이제 이 분위기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이게 틀린 얘기도 아닌 게 미국의 10월 미국 기업들의 한 달간 감원이 거의 15만 명, 16만 명인데 다 AI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설베이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이게 약간 걸리는 게 우리가 AI 하는데 내 직업을 뺏어가? 그럼 약간 또 AI에 대한 반감, 일론 머스크의 반감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걱정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실 예고된 상황이죠. 어찌 보면 AI와 또 로봇이 빠르게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이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맞고. 사실상은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오히려 고용이 안 좋다라는 배드 뉴스는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균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AI 과잉 투자론과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약간 이제 시장의 부정적인 인간 어떤 대체, 기류 이런 이런 거. 것들이 이제 네. 좀 대치가 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의 악재성 이슈로 이제 좀 작용을 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불안 요소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셧다운이 지금 최장 기간 또 기록을 지금 써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는 또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노동부의 이제 비농업부문 고용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나와요. 있잖아요. 네. 지난달도 안 됐고 뭐 이번 주도 사실은 뭐 힘들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실업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고용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 이게 ADP 민간 고용은 말 그대로 그냥 민간 고용층 같이만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 전체를 이제 보여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용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데 AI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감원이 이렇게 늘어난다. 22년 만에 뭐 네. 최대치로 지금 감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국 이게 이제 시장의 또 불안 심리를 자극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뭐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AI 도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노동력 사실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제 AI 투자가 활성화되면 네. 사실 저희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는 이미 다 교체되고 네, 맞습니다. 있고요. 이제 그거는 뭐 알고리즘으로. 사실은 AI 알고리즘이 지금 네. 이 개인들의 이제 그 또 펀드 매니저들보다 성과가 우수한 사례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뭐 어찌 보면 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제 변화다. 다만 그냥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이제 고용 데이터만 이제 공개되고 다음 주에 뭐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이제 좀 풀리면? 또 풀리면 오히려 그게 이제 거꾸로 호재가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 주요 위원들이 또 금리 인하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다. 그 가뜩이나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경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거푸 지금 이미 시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지려면 다음 주에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소급적으로 이제 지난달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호재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논란을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저는 분명히 이제 다음 주쯤이 되면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뉴스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걸 금리 인하로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오히려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도 지금 AI가 인간 일자리 뺏는다 이 반감이 커져서 AI 반도체 전체, 뭐 AI 산업 전체에 좀 악영향. 이건 좀 약간 큰 얘기고 당장 다음 주에 셧다운부터 해소시킨다면 다시 한번 좀 지금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로봇을 함께 준호 매니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란 봉투법 나오면서는 우리가 그때는 맞습니다. 로봇이다라고 달렸는데 간밤이요. 하루 동안에 뭐 한 달 동안에 16만 명이 해고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맞습니다. 야, 로봇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로봇을 발전시키면 안 되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지금 로봇도 프리에서 꽤 많이 조정을 받아요. AI로 인한 정리 해고도 또 많지만 네. 또 이제 관세와 또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좀 대규모 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속해서 인력을 충원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2003년도 이후에 어떤 최악의 어떤 고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또 AI와 또 로봇이 또 발전되면은 또 새로운 또 일자리도 많이 또 창출될 수 맞아요.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로봇을 또 관리하는 로봇을 또 부품을 또 AS하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또 속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처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지금 그 섹터와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진통 과정이다라고 통과 의뢰. 통과 의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아까 김혜민 매니저님 언급했던 것처럼 또 이제 오히려 배드 뉴스가 또 굿 뉴스가 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AI 어떤 거품론과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어떤 투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최근 어떤 과열권에 진입했던 시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정상화 되면 결국 12월에 일단 연준의 가장 큰 책무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잖아요. 근데 일단 고용이 지금 강력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하는 다시 또 성장 섹터의 어떤 훈풍을 또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다 보니 결국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12월 신호는 거의 뭐 강력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차익 매물과 어떤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 일단은 먼저 실적과 그 섹터에서 가장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이닉스를 100만 닉스 뭐 200만 닉스 이게 아니라 일단 확실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실어가지고 수익률보다는 이제 수익금에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네. 고용 맞습니다.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스타는 고용이었었고요. 네. 그렇죠. 우리의 뭐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런 또 의료 로봇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게 정말 로봇 섹터들이 사실 그냥 로봇의 0.1% 매출만 나와도 막 거의 한 100%, 200%, 300% 올라갔던 시장이었는데 유일하게 참 소외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저 고용이었어요. 고용. 제가 10월 중순에서도 사실 로봇 섹터 거의 전반적으로 다 짚어드렸었는데 사실 고용이 아직 출발을 좀 못했다. 근데 실제로 또 3D 이제 검사 장비 또 SPI라든지 AOI 같은 경우도 사실 줄곧 좀 글로벌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서 고용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은 뚜껑을 여니까 또 영업이익이 거의 500% 이상 폭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뇌수술 로봇인 카이메롤이 또 이제 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학술지에 또 게재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연거푸 나오면서 어저께 정말 전 섹터 전 업종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고용이 나홀로 상한가 언저리 28.8%까지 상승이 나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봇 섹터에서 사실 억눌렸던 부분들이 어저께 폭발적으로 시세가 들어왔다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숫자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좀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영업이익 성장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 좀 큰 시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카이메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 성장세도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3D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카이메로 매출까지 같이 한번 성장했을 땐 고용도 전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어제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 상향보다는 익절가를 좀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는 일단 19,000원 라인대를 일단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는 일단 11월까지 다시 한번 23,000원까지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리뷰 의료용 로봇입니다. 뇌수술 카이메로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좀 최악의 고용 지표 나오면서 다 불안불안한데 실은 미국의 국채 금리도 어제 이제 이것 떨어졌어요,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크게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름 테라퓨틱스 리뷰를 해주시면서 지금 알테오젠 이전 상장 이걸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주질 시켜주고 D&D 파마 때까지 가보도록 지금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어떤 매크로 지표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사실은 점점 더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0년물 국채금리 전 다시 이제 다음 주쯤이면 4%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오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감원 또 고용 침체 이런 부분들과 그겁니다. 관련된 이제 맞물려 있는 이슈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한 2% 가까이 빠졌고 러셀 지수도 급락했는데 바이오텍 기업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한 3, 4% 급등을 했고요. 일라이릴리 또 비만약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하고 또 가격 협상됐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노보 노디스크는 빠졌지만 지금 지배력을 이제 더 공고히 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오히려 1% 넘게 상승을 했고 릴리는 또 아밀린 기반의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 효능이 임상 이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거의 20% 이상을 달성한 그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좀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가 재료가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메세라 화이자가 뭐 지금 또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고 노보노스크는 막 100억 달러 넘게 이제 인수 가격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또 메세라 또 14%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좀 살아남았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좀 방어적인 좋습니다.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요. 오름 테라피틱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또 샌디에고에서 월드 ADC 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ADC와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 ADC의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정말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걸 월드 ADC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름 테라피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항체 분해 약물 접합 기술,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제 기술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항체 약물 분해 접합 기술, 요 기술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리가켄 바이오의 성과를 꼭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이게 재료가 장이 막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재료가 완전히 묻혀버렸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월드 ADC 요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임상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각종 임상 데이터들 막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의 이제 쾌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전 세계 모든 이제 ADC 기업들이 다 참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물질들 선정을 했어요. 월드 ADC 행사에서 최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선정하기 위한, 최우수상 이제 파이프라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5개의 후보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리가켄 바이오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중에 하나인 LCB14가 최종적으로 최우수 ADC 후보 물질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재료가 나왔는데도 어제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리가켄 바이오가 기술 이전이라든지 상업화와 관련해서 엄청난 쾌거를 이룬 거다. 작년 4월에 아스코에서 이게 유한양행과 지금 그 얀센이 공동 개발했던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테 이제 병용요법이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4개월 있다가 미국 FDA 승인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저명한 이런 학회에서 최우수상, 전 세계 모든 후보 물질들 중에서 최고의 ADC 물질이다. 이게 이제 허투 변이 표적하는 LCB14, 이게 익수다에 이미 기술 이전된 거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 익수다의 이제 기술 개발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가 알테오젠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콘조올에 대해서는 7년 연속으로 지금 우수 플랫폼으로 선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제 빅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가켄 바이오는 빅딜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가는 과정에서 조단위 이상의 이제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여전히 리가켄 바이오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는데, 요 기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일발 종목으로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 12월 8일 날 일단 임시주총이 결정이 됐죠. 임시주총의 안건은 코스닥의 상장 폐지. 상장 폐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좀 무서우실 수 있는데, 상장 폐지를 해야 코스피는 이전 상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장 폐지안이 이제 임시주총의 안건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거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 중에 굉장히 좀 빠르게 코스피 이전 상장이 성사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면 왜 좋으냐? 결국 수급적으로 좋은 거죠. 코스피 200에 긴급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알테오젠을 대거 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은 내년 1분기까지 가는 이전 상장의 요 이슈가 외국계 자금들을 좀 빨아들이는, 특히 우리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은 선제적으로 알테오젠을 계속 좀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D 파마텍 어제만 해도 재료 소멸인 것 같았거든요. M&A 판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D&D 파마텍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제 D&D 파마텍도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밤에 메세라 주가가 또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D&D는 풀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다시 이제 반등의 여지가 크죠. 그만큼 메세라의 몸값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화이자는 100억 달러 이상 또 제한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 맵세라의 몸값이 불어나는 만큼 D&D 파마텍, 특히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빅파마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동제약, 케어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경구용 제형에서 상당한 성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만 쪽 중에서도 특히나 경구 제형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D 파마텍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ADC죠. 표적 항암제, 그냥 패트리어트, 암세포만 때리는 리가켄 바이오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됐죠. 이제는 한번 네. 팔려야죠. 네, 나올 때 됐어요. 이제는 네, M&A. 이제는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는 나올 때 네. 됐다. 리가켄 바이오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이 다 전반적으로 힘든데 네. 그런 와중에도 빨간불을 켜는 섹터 한 번만 봐주시죠. 금융지주들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또 삼성생명 등등인데 주주환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들 또 투자자들도 네. 모르겠다. 좀 힘들다. 배당 주주환원으로 가 있자. 이런 게 좀 역력하네요. 돈들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AI 쪽으로 좀 확실하게 좀 수급이 쏠렸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제 그 시기가 앞으로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한 번이 어렵지 이제 앞으로 한번 큰 조정 흐름 놔준 이후에 사실 AI 관련된 이제 확실한 불식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네. 노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주주 환원과 또 그리고 연말 배당을 또 노리고 그럽니다. 또 이제 결국 신한지주와 이제 금융지주사 그리고 또 지주사들의 어떤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이제 항상 좀 불안할 때는 결국 또 이제 금융주와 또 지주사에 또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연말 배당에 대한 관심과 또 분리과세도 또 계속해서 좀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주사에 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시장이 AI 쪽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칩 또 AI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렸다가 또 이제 총 주춤하면은 다시 또 이제 지금 조방원에서 지주사와 또 금융지주사들 쪽으로 또 수급이 좀 이동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핑퐁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이제 연말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 약간은 좀 피난처 역할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이제 금융주들 아침에 또 시세 분출됐을 때 급격하게 또 쫓아가는 거는 오히려 또 시장이 또 안정화 찾았을 때는 수급이 또 고스란히 AI 인프라와 AI 쪽으로 수급이 또 쏠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AI 섹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막 무리하게 막 이거 옮겨 타지 마시고 가만히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면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은 더 내가 강력한 종목, 시장의 가장 주인공을 들고 있다면 오히려 그거를 분할로 더 이번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주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늘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그래도 좀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1월 19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 또 발표 후에도 또 흔들릴 맞습니다. 수가 있잖아요. 흔들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아마 또 일부 자금들은 11월 한 달은 나는 이쪽으로 금융지주, 생명 이쪽으로 가 있게 보험으로 가 있겠다. 이제 그런 수주가 있습니다. 자, 영면 매니저 지금 뭐 프리마켓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죠. 이 금융 섹터 외에는 단 하나도 빨간불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일반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믿고 좀 기댈 수 있는 게 알테오젠,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걸 이제 좀 기대를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오름 테라피틱, DHC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지금 월드 ADC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상당한 이제 성과를 좀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목을 좀 받았던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오텍 기업. 큐리언트라는 기업을 오늘 ADC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큐리언트는 이제 텔라세백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결핵치료제 요거 개발하는 기업이고 면역 항암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그 내용들 말고 차세대 ADC 기술, 지금 ADC 기술이 사실 뭐 이중 페이로드, 이중 항체 ADC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큐리언트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ADC에서 또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결국 다케다예요. 다케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너투, 허투변이 이제 표적하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는 이 에너투가 전 세계에서 지금 ADC 항암제 중에서는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다케다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케다가 무려 14조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한 게 있어요. 그 14조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중 페이로드에 대한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 이중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월드 ADC를 통해서 한 번 더 저는 좀 입증이 좀 됐다. 14조 원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에 바로 시나픽스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이 단일 페이로드가 이제 적용됐거든요. 그러면 또 시나픽스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론자가 투자한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나픽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ADC 기업의 페이로드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항체라는 어떤 유도 미사일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폭약을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폭약의 기능을 하는 게 페이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일 페이로드와 이중 페이로드를 전 세계 ADC 기업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시나펙스라는 기업이 14조 원 정도 딜을 한 그 딜에
단일 페이로드를 공급하는 이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ADC에도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나픽스의 소모 박사가 이제는 예. 이중 항체를 뛰어넘어서 이중 페이로드의 이제 시대다. 이걸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구두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걸 강조를 하면서 그 발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큐리언트가 시나픽스로부터 도입한 이중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게 후보 물질은 이제 QP10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물질에 대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당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ADC 월드 ADC 이 학회가 끝나고 나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 페이로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이 QT101 같은 경우에는 CDK7 이제 저해제하고 TOP1 저해제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이제 탑재를 한 거거든요. 이 CDK 저해제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페이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AD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단점은 페이로드와 항체를 결합시켰을 때 이게 독국물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이제 독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AC와 같은 기술이 개발되는 거고 이중 페이로드 같은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더 정밀하게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기술들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중 항체와 이중 페이로드가 도입되면 사실상 독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항체를 표적하는 그 기술이 훨씬 더 이제 탁월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ADC 시장이 이중 항체와 이중 페이로드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큐리언트가 이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QP101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입증을 좀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향후에 성장 잠재력을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큐리언트를 이제 주목하는 거고 실제 네. 주가도 상당 부분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ADC와 관련된 이슈들 항상 우리가 학회가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세론되거나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월드 ADC를 통해서 리가켄 바이오의 성과와 그리고 큐리언트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동력 이런 부분들은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오늘 가격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을 조금 깔아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중에 혹시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리거나 변동성이 좀 생기면 큐리언트도 2만 원 아래 이제 가격에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리언트입니다. 세 종목을 한 묶음으로 가면 좋겠어요. 리가캠 놓고 오름 테라퓨틱스 그렇죠. 놓고 이제 페이로드인 큐리언트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놓으면 이제 네네. 셋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ADC, DAC, 또 페이로드까지 관련주 세 종목도 받고 오늘의 일발은 페이로드였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APR, 네.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4분기 실적용으로 맞습니다. 이제 킵하는 종목 APR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